다들 원래 이번 주는 내일 수업하는 게 알았을 건데 막상 오늘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끝나가니까 끝나가면 좋은 거야. 아, 그래 다 했으니까 자,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장 넘겨보시니까 한 장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저 위에 제목을 보시면 움직인 거리라고 써 있는데 특별히 자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구하는 것도 제가 말한 적 있지만 뭔가 좀 포지션 같은 게 있어요. 각각이. 첫 번째, 오랜만에 복습 들어갈게요. 밑에 이제 보통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위치란 말을 먼저 아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우리가 시간마다 위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몸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있다가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위치 관련 문제는 오랜만에 써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약간 포지션이 그 부정적분 쪽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해서 뭔가 대입하는 문제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위치를 구해라, 뭐 속도를 구해라,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제가 설명 안 했지만 다들 혹시 위치는요 뭐를 접근한 건 줄 아세요? 속도를 접근한 게 위치죠. 뭐 그거. 반대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요. 적분, 부정적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다들 혹시 이 말 기억나? 위치의 변화라는 뜻이 뭐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이제 드는 예시가 이거잖아.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제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저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죠? 0인 거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위치의 변화량은요 실제로 어쩌면 처음과 끝을 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것 중에 정적분 관련 내용이라고 하면 정적분.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하시면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하시면 써드릴까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이란 말이 위에 거 넣은 거에서 빼기, 밑에 거 넣은 거 뺄 거잖아. 그러면 위치끼리 빼게 돼요. 처음과 끝에. 그러면 이제 뭔가 그 변화량이 나와. 얼만큼 변했는지가. 그래서 이제 정적분 관련 문제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페이지의 제목이 움직인 거리라고 써 있는데 보통 교재에는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다들 혹시 얼마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속도의 절대값이지. 이 속도의 절대값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맞아요. 속력. 어쩌면 보기에 따라 속력을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다 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는 뭐 오늘 배운 내용이죠. 넓이를 좀 구하는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다시 어쩌면요 위치의 변화라면요 양수는 양수로 음수는 음수로 하는 게 이 친구라며 움직인 거리는요 전부 다 양수로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 다시 제가 방금 제가 이쪽 방향은 플러스라고 칠게요. 이렇게 지금 걸어갔다가 돌아왔잖아. 그럼 자 위치의 변화량은 방금 갈 때를 플러스로 올 때를 마이너스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합치면 0이 된 거예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갈 때는 당연히 플러스야. 올 때도 뭘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보자.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랜만에 복습도 할 겸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네 문제. 자, 42번부터 네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가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반적인 위치를 구해라 문제는 부정적분을 구하신 다음에 뭔가 대입하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몇 초일 때 위치를 구해라 대입하는 문제라.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가 아는 게 그 위치야. 그 도함수 맨 마지막 내용 같은 거예요. 위치는. 그런데 이제 위치의 변화를 구하세요. 이 문제는 약간 정적분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돼.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치를 구한 다음에 위치끼리 빼도 괜찮아요.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정적분
자, 마지막에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문제는 약간 이제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배운 자, 이거 네 문제. 그리고 맨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또 간접적인 표현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방향 바뀔 때, 뭐 최고 높이일 때, 뭐 두 점이 만날 때, 두 점의 방향이 반대일 때 이런 말들이 나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분 20초 뒤에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제가 도함수 때도 이만한 거 있는데 일단은 방심하지 말고 주어지는 함수가 뭐에 관한 함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 얘는 속도입니다. 보통 도함수 쪽에서는 위치 관련해서 식을 많이 줘요. 여기는 속도를 많이 줄 겁니다. 즉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둘 중에 뭐가 나오겠죠. 속도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이용해서 혹시 위치 관련 식 구할 수 있냐는 거야. 뭐 하시면 돼? 이 친구의 부정 적분. 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알면 좋은 상식. 보통 속도는요, V라고 씁니다. 위치는요, S라고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S. 얘 적분하시면 보통 C라는 게 생겨요. C. 혹시 이번 문제에 C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위에 보시면 어떤 문장? 자, 이제 이 문장이 나와 있잖아. 이 문장이 C값 구하는 문장입니다. 얘 한번 오랜만에 해석하시면 원점에서 출발이란 말은요. 어쩌면 T값이 0일 때 위치가 얼마나 얘기야?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0을 지나야 됩니다. 다시 여기다가 0,0을 대입하시면 C값이 얼마나 얘기예요? C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문장을 보시면 C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T값이 1일 때 위치를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관련 문제가 부정적분 대입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이거 나오셨나요? 2 빼기 3 뭐 이런 위치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43번 문제는요 위치의 변화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사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위에서 위치 관련 식 구해왔잖아. 이 식을 구했으면 그냥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들 혹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를 구하래요.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자, 3초일 때 위치가 있지. S3. 이 얼마냐면 이거 맞나요? 3초일 때 위치가 있고 0초일 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S0. 이 얼마냐면 0인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돼?
맞아, 어쩌면요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은요 얘네 둘을 빼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뜻이야.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는 거야. 가운데 모르겠고 처음과 끝만 그 차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빼면 뭐 나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을 구해놨으면. 그런데 위에 있는 공식이 뭐였냐면 두 번째 풀이 위에 있는 공식을 보고 오시면 인테그랄 뭘로 구할 수 있다고? 정적분. 무슨 함수예요? 여기 쓸 때 속도 함수입니다. 위에 있는 속도 함수의 정적분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얘랑 얘랑 같은 풀이야. 다시 얘를 적분하면요 뭐가 나온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3 넣고 0 넣고 빼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거랑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처럼 이제 구해놓은 상태면 여기다가 되게 또 괜찮아요. 근데 속도만 있는 경우면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밑에 있는 44번 문제. 이 세 개가 한 세트 문제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움직인 거리는요. 자, 방금 말했지만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넓이 구하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오랜만이니까 디테일하게 써드릴게요. 어디랑 어디로 둘러싸인 넓이인지를. 자, 둘러싸인 넓이가 총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주어진 속도함수. 속도함수지, 속도함수. VT랑. 두 번째, X축이랑. 자, 여기 문제 X축 없다면 X축이랑. 그 세 번째, 얘 지금 맨 앞에 범위 나와있지. 어차피 이 범위를 가위로 하는 요 세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보시면 돼요. 이 세 개로. 그럼 아까 저희 뭐 쉬는 시간 전 내용이니까 뭐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봐도 괜찮다는 거지. y절편 마이너스 1이고요. 이런 느낌의 모양이거든. 점근선 있고요. 이렇게. 자, 얘랑 x축이랑 x축이 만나는 점이 y값이 0일 때 그때 x값이 ln이네요. 여기가 ln이. 그리고 누구랑? 0부터 3 이잖아. 자, 여기부터 질문. 3이 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것보다 큰 거 아세요? 참고로 ln2가 1이거든요. 근데 ln2보다 ln2가 작아요. 그러니까 2.7 얼마잖아. 3은 여기쯤이야, 여기쯤 이렇게.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 이거 이용해서 위에서 배운 위치의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말인 거야. 정적분을 한 번에 해버리면 얘는 음수로, 얘는 양수로 돼버리는 게 위치의 변화입니다. 근데 움직인 거리는 다 양수로 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넓이 한번 구해보시면 식만 세워볼게요. 0부터 ln2까지. 이 경우는 x축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플러스 ln2부터 3까지. 이번에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45문제. 얘는 말로 해볼까? 운동 방향 바뀔 때 밑줄. 자, 혹시 오랜만인 석주나 운동 방향 바뀌면 무슨 일이 생겨요? 속도가 0일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에 올라온 속도 함수에다가 대입을 잘해. 여기다가 0 대입해서 그때 t값을 알아오신 다음에 위치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치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가 작년에 나온 적이 그 문제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어쩌면 또 역시나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밑에 있는 함수의 식의 모양을 보시면, 다들 혹시 저런 식의 모양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어려운 말로. 자, 어떤 함수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 저런 식을 음함수 아닙니다.
제3의 문자를 쓰는 표현. 자, 매개 변수라고 표현해요. 매개 변수. 너네 얼마 전에 아마 그 미분 마지막에도 매개 변수 이용해서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랑 속력이랑 그런 거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기억나시면 위에 써있는 식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혹시 여기에 어떤 시간이 써 있거든. 요게 이제 매개 변수 버전의 움직인 거리 구하는 식이래요. 혹시 가운데 여기에 뭐 써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너네가 참고로 현재 x, y가 위치입니다. 자, 복습. 자, 얘가 지금 위치면요. 여기서 우리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 알아? 속도. 어떻게 구했더라? 각각을 그 t에 대해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잖아.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서 이렇게 쓰면 t에 대해 미분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속도고요. 혹시 여기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속력입니다. 속력.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하실 때 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막바지니까 외우시면 속 편해서 외우면 되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매개 변수가 나오면 빠르게 속력을 봐요. 속력을. 이 속력을 정적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방금 156쪽에서 이 말 했잖아. 156쪽에서 아까 한 장 앞으로 가볼래? 아까 156쪽에서 그 3번에 쓴 내용이 3번에 바로 앞장이에요. 제가 그 3번 설명할 때 절대값식 보고 밑에 혹시 뭐라고 표기되어 있니? 속력이라서 좀 기억나세요? 그렇게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속력을 구해서 적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 문제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밑에 있는 55번 해볼까? 뭔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 자, 55번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어떤 이 식은 어떤 t에 관한 위치 관련 매개 변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뭐냐면 복습. 이제 x랑 y가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t라는 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드는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이렇게 뭐 집을 살 때라던가 거래를 할 때 저기 부동산 가면 공인중개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존의 집주인이랑 새로운 집주인을 만나게 해줘. 그 사람이 가운데 끼고 뭐 그런 역할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X라는 어떤 고객이랑 Y 고객을 T가 이제 가운데 접선시켜주는 거예요. T가. 그러니까 수학에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 끝났고 얘를 뭐 좀 더 볼 시간 없어요. 어쨌든 외우세요. 여기 위치 관련 어떤 내용이며 얘를 미분하시면 속도 관련 혹은 이제 기하를 배운 친구들은 벡터, 위치 벡터 기억나면 그런 내용이에요. 위치 벡터 같은 건데 아무튼 얘가 지금 위치 벡터인 거예요. 한번 미분하시면 속도 벡터가 나와요. 그리고 걔를 가지고 어쩌면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게 속력입니다. 자, 먼저 속력을 구하시고 정적분으로 구하시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미를 서로가 dt분의 dx. 제 곱수의 미분을 해야 됩니다. 곱수의 미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오른쪽에 속력은요 루트 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는 거죠. 자, 암산해볼까?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이거 나오나? 뭔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나옵니다. 자, 얘 바깥으로 꺼낼 수 있죠.
이렇게 속력 구한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는 인테그랄. 혹시 이 문제 몇 초부터 몇 초까지예요? 0부터 1까지니까. 근데 하나 주의할 거, 방금 내가 초라고 그랬잖아. 이게 초인지 몰라요.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거. 자, 이 속력을 정적분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제일 계산하시면 암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답안지에는 루트 이거 묶고 있는데 뭐 이거는 편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는 문제도 뭐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냥 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진짜 찐막이 찐막 10-9번. 오늘 저희가 10-1번부터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위에 제목이 살짝 바뀌었어.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어떤 곡선의 길이란 말이 써 있잖아. 다시. 이게 사실은요, 약간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긴 합니다. 뭐. 자, 여러분들 어떤 이런 함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자, 어떤 x가 a부터 b까지 다시 어딘가 뭐 a부터 b까지 있을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곡선의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입니다. 요 이제 길이를 구하는 내용이야.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실제로 이 내용도 원래 이제 또 설명을 또 파고들면 구분 구조법으로도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안 할 건데 간단히 말로 하자면 옛날 사람들도 이 길이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구분 구조법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하진 않을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옛날 사람도 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이게 아니라 맞아. 또 역시나 이렇게 2등분.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구하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원래 거랑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다? 얘를 쪼개 이렇게 조금씩. 이 길이. 다르죠? 근데 이거를 무한히 쪼개면 이 곡선도 이제 무한히 쪼개면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원래 구분 구조법의 아이디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이 결론적으로 좀 외우실 식이긴 한데 제가 방학 때는 바로 앞장에서 배운 매개 변수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식의 모양을 정리하시며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수 한개가 나와 있으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여기로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길이가 나온다. 얘는 약간 그냥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암기 한 것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6번입니다. 뭐 그냥 조식 하시면 돼요. 네. 자, 56번. 한두 개 정도 해보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25분, 한 20분 남았는데 뭐 요즘에 뭐 수행평가라거나 숙제가 많으시면 지금 다 하고 가게요. 다 하고 가세요. 그리고 꼭 앞에 밀린 숙제들 아까 몇몇 친구도 밀린 거 있던데 그 결국 밀리면요 너네만 손해인 거야. 나중에 또 모르면요 보통 모르는 이유 복습을 열심히 안 해서 모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 페이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흐름 하나가 나와요. 뭔가 항상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56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1분 20초입니다. 그럼 위에 대입하면 돼요. 1부터 2까지 루트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입니다. 도함수 제곱.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여기에 이제 함수 하나 나와 있고 구간 나와 있고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도함수 하나 구하겠습니다. 자, 얘 몫을 미분하시면 되겠죠. 감사한데 분모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2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위에 있는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부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이거 제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혼잣말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페이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기서 계산이 좀 재밌는 게 생기지. 어떤 재밌는 거? 얘를 전개하면요. 완전 제곱식. 얘를 전개하시면 곱한 다음에 2배. 뭐 나오지? 이게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약간 이 부분 하나 외워도 괜찮은데 매번 이럴 건데 여기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바뀌어? 이게 한 번 더 쓸까? 이 루트 한쪽이 원래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 또 뭐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 얘랑 비교해 보시면 원래는 처음에 마이너스였잖아. 여기가 뭘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 외우면 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루트 안에 제곱 모양이니까 루트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없애기 전에 항상 부호 체크를 잘해야 되거든. 이 부호가 뭐죠? 양수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위에 쓸게요. 양수라서 그냥 나오시면 되는. 근데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까지 하시면 끝나겠죠? 이게 접근한 거지. x 1 마이너스 2x분의 1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얘 미분하면 맞아요? 오늘 어떻게 했지?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번에 안 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얘랑 같은 말이 이건 거 아시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저 약간 암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약간 암산을 하려고 해요. 이 정도 그냥 안 되나?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2일 대입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시면 정답이 아마 안 예뻐요. 12분의 17이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이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오른쪽에 있는 59번 문제입니다. 약간 이런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매번 해보면 맨날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너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루트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루트를 없애기시려면 뭔가 제곱 모양이 나와야 돼요. 물론 저희가 이제 루트가 있는 상태로도 가끔은 뭐 적분이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여기부터 루트를 지워지게 만들어줘요. 이 완전 제곱식으로. 자, 59번입니다. 여기 길이, 사실 오늘 배운 것 중에 길이 구하는 거라든가 부피 구하는 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또 우리가 많이 이제 또 깊이 있게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계산도 하시면 돼요.
자, 저도 출판을 쭉 써봤는데, 자, 도함수 먼저 구하신 다음에, 길이 구하는 공식, 0부터 2, 루트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을 해봤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마이너스 2였는데, 이것들이 통분해 보시면 플러스 2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묶을 수가 있고, 나와서 얘를 푸시면 되겠죠. 흐름 이해하시겠죠? 자, 얘 정답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얘 마저 풀어보시면요. 최종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시간 33분인데요. 저희 오늘도 50분에 끝내드릴 테니까 한번 남은 시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풀어보신 것 중에 오늘 배운 것 중 잘 안 되는 것들도 물어보세요. 네. 오늘 정적분의 활용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수요일까지 오실 때는 다 풀려 있고 딱 질문 준비해서 오시고 수요일부터는 교과서 한번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조금 더 템포 올릴 거예요.